안녕하세요. 디톡스 시간입니다. 제게 오는 상담 요청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시는 분들이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 임신 중이신 분들, 또 출산 후 모유 수유 중이신 분들입니다. 아마도 배우 이한희 씨가 미스 시절부터 드셋으로 건강관리를 해서 자연 임신과 출산에 도움이 되었다는 체험담을 공유해 주셔서인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저희 부친께서 드셋 리퀴드밀 원액을 개발하던 약 30여 년 전에도 이 원액의 목표는 태중에 태아가 먹어도 될 만큼 순하고 순하게 발효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의 철학은 태어나 버리면 이미 늦는다 였고, 사람이 사람을 잉태하는 그 기적 같은 순간에 도움이 되는 식사를 건네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드셋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필요한 발효 액상 식사이지만 특히 임산부에게 임신 중에 섭취해 모체와 태아 모두의 건강을 준비하는 데 쓰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산부 식이요법 프로그램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임신 초기 약 8주차까지는 태반이 형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몸의 변화를 극대화하는 인텐시브 기간절식 프로그램은 권하지 않습니다. 드셋의 기본 원리는 소화기관을 휴식하면 저축하게 되는 소화기관의 노동 에너지와 소화 효소를 몸 청소를 위한 대사 활동으로 전환시켜 인체 밸런스를 완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변화의 과정이 만만치가 않죠. 임신 초기는 아무런 보호막 없이 수정체가 모체의 자궁에 자리 잡는 시기로 몸의 변화를 최소화하고 수정체가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특정 기간 완전 절식보다는 수시로 드셋 리퀴드밀을 섭취해서 자칫 균형이 어긋날 수 있는 일반 식사를 보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잘 챙겨 드셔도 드셋 리퀴드밀처럼 35가지 식품을 고루 섭취할 수는 없으니까요. 또 임신 초기인 8주차까지를 배자기라고 부르는데, 이 2개월 사이 수정체는 심장과 눈, 팔, 다리, 귀, 치아와 성기까지 인체의 모든 신체 기관을 형성하는 시기입니다. 어느 때보다 많은 혈액이 모체로부터 배아에게 지원되어야 하는 때예요. 드셋 리퀴드밀처럼 35가지 식품이 소화 과정에서 유실 없이 최대한 혈액화되는 식사는 없습니다. 수시로 많이 드셔서 모체뿐만 아니라 배아의 성장에도 도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렇게 독립적으로 착상에 성공한 배아는 9주차부터 엄마의 태반을 통해 영양을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배아가 엄마의 혈액을 고스란히 흡수하는 형태였다면 태아는 엄마의 혈액을 태반을 통해 식사로 변환해 흡수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바로 태반의 주 기능입니다. 이 시기부터 태아는 신체 기관의 형태를 구체화하고 사이즈를 키우는데 신체 기관 중 뇌 발달이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합니다. 태아는 태어날 때 이미 성인의 뇌 사이즈와 기능을 완성하고 태어나요. 임신 중기에 접어들면 아이의 뇌 발달이 집중적으로 시작되는데, 즉 아이가 평생 하고 살아야 할 생각, 수면, 식이, 운동, 휴식 등 생활 전반에 대한 첫 기록이 시작됩니다. 그것도 태아 스스로의 지혜와 선택이 아니라 엄마의 생활 습관을 그대로 습득한다는 것, 이 부분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드셋 식이요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드셋 식이요법의 기본은 먹을 때와 먹지 않을 때를 구분해 소화기관의 사용과 휴식을 규칙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또 일반 식사와 달리 소화 과정이 없어 혈액이 되는 양과 속도가 빠르게 설계되었습니다. 임신 중기부터는 수시로 드셋 리퀴드밀을 드시는 것뿐만 아니라 오전만큼은 절식을 시작해 보세요. 오전 시간은 소화기관의 활동은 아직 원활하지 않고 뇌는 어느 때보다 프레시한 혈액 지원이 필요한 때이죠. 소화기관은 모든 세포가 기상한 후 서너 시간이 지나야 기상하는 장기예요.
그도 그럴 것이 혈관을 제외하고 인체에서 가장 긴 장기이고 가장 많은 기관이 연합된 장기로 시동을 거는데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오전에는 드셋 리퀴드 밀로 에너지 공급을 대신하고 일반 식사는 소화기관의 효율이 좋아 신진대사율을 극대화하는 점심시간부터 하시기를 권해요. 특히 임산부는 태아가 성장하며 소화기관을 누르기까지 해 소화활동이 원활할 리가 만무합니다. 임신 중기에 접어들면 오전 절식을 시작하세요. 속도 편하고 무엇보다 태아의 뇌에 좋은 식이 습관을 기록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 태아는 태어나기 전까지 마치 물고기와 같습니다. 태반으로 만들어내는 모체의 양수에 둥둥 떠 있고 양수를 마시고 또 뱉어요. 그래서 엄마의 양수의 수준이 아이의 건강에 최우선 조건이 됩니다. 양수는 태반을 통해 채워지고 다시 걸러져 배출됩니다. 태반은 엄마의 혈액으로 만들어져요. 혈액의 양과 질은 소화기관의 건강 상태로 좌우되고 소화기관은 규칙성에 의해 노화도 되고 또 회복도 됩니다. 임산부는 일생 중 마음껏 먹고 체중을 늘려도 되는 때가 아니에요. 수면, 기상, 운동, 식이, 휴식의 규칙성을 임산부 스스로도 교정해 볼 좋은 기회일 뿐만 아니라 태아의 평생을 좌우할 건강 습관을 학습시킬 수 있는 시기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임신 말기 약 20주가 넘어서면 태아는 전체적인 크기의 변화보다 단단하게 골격을 발달시키고 폐활량을 늘리는 때입니다. 태어나서는 더 이상 엄마의 양수의 환경처럼 살 수 없기 때문에 폐로 숨을 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정말 신비롭죠? 이로 인해 임산부의 소화불량은 더욱 심화되고 혈액순환 역시 태아의 폐활량까지 감당해야 하면서 손발저림, 체온 불안정 등의 증상이 가중되고 수면까지 방해를 받기 시작하죠. 소화기관의 역할 없이도 에너지 보충이 되는 드세 식이요법을 확대할 때입니다. 20주가 넘어서면 오전 절식과 함께 주 1일 절식을 더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무리 되는 소화기관을 온전히 휴식해 줄 수 있고 그러나 에너지가 달리지 않죠. 35첩 반상 같은 식사니까. 출산 이후 모유 수유는 최소 100일 정도는 유지하시기를 권하고 모유 수유 기간은 마지막으로 나의 아이에게 나의 의지대로 건강을 전해줄 수 있는 때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드셋 리퀴드밀 수시로 드셔서 식단의 치우침이나 결핍이 없도록 도움 받아보시는 것 권해요. 또 때를 놓치지 않고 엄마의 몸도 출산 전 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드셋 식이요법 상담 꼭 받아보세요. 건강한 엄마가 건강한 아이를 만듭니다. 임신은 의학이나 과학 분야가 아니에요. 임신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입니다. 잘 준비하고 또 노력해서 엄마도 아이도 건강한 가정, 건강한 이들이 완성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주인공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드셋 하세요. 건강하세요.